아파트 현관 앞에서 노숙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명품 가방을 든 손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명수가 나야. 진호야. 박명숙, 57세.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상간녀와 살겠다며 저와 세 딸을 버린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짓골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년 전 남편 김진호는 잘 나가던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당시 33살이었던 박명숙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거든요. 세 딸과 함께 차린 식탁 위엔 정성껏 구운 LA 갈비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애들이 다 기다리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오늘 회사 회식이야. 먼저 자. 뚝. 끊긴 전화기를 들고 서 있던 명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울 순 없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일로 늦으신데 우리끼리 먼저 먹자. 그날 밤 새벽 3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진호의 목덜미엔 선명한 키스마크가 찍혀 있었어요. 새해 아침이었습니다. 명숙이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어느 날 집 앞 우편함에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양성 반응이 나온 두 줄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근데 진호 오빠는 이제 제 사람이에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상대는 21살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박혜진.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진호가 나왔어요. 그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명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봤어? 그래, 맞아. 혜진이가 임신했어. 혜진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애. 21살. 젊고 예쁘고. 나한테 진짜 사랑을 줬어. 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그렇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릴? 미안하지만 난 혜진이랑 새 인생 살 거야. 너랑은 이제 끝이야. 진호의 말은 총알처럼 명숙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이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진호가 아니라 21살 박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명숙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근데 진호 오빠는 이제 저랑 살기로 했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뭐라고? 명숙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감자와 당근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뒤에서 세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중3인 큰딸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초육인 은지는 5살 서연이를 꼭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진호가 나타났어요. 명숙아, 네 짐 다 싸놨어. 진호는 검은 비닐봉지 2개를 현관에 던졌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옷가지 몇 개가 흘러나왔어요. 그 남자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이 땅이랑 건물 다 줄게. 대신 나가. 애들은 어떻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걱정 마. 혜진이가 잘 키울 거야. 진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야, 박명숙. 진호가 갑자기 명숙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만큼 강한 힘이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누구들이든 내 맘이지. 싫으면 네가 나가. 아빠 그만해요. 엄마 놓아줘요. 수진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떨렸어요. 진호는 명숙을 밀쳤습니다. 명숙의 몸이 복도 벽에 쾅 부딪혔어요. 등뼈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5살 막내 서연이가 엄마를 향해 팔을 뻗었어요. 엄마,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명숙은 문틈 사이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명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쾅! 진호가 문을 닫았어요.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명숙이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여보, 문 좀 열어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진호가 아니라 21살 박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명숙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근데 진호 오빠는 이제 저랑 살기로 했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뭐라고? 명숙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감자와 당근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뒤에서 세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중3인 큰딸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초육인 은지는 5살 서연이를 꼭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진호가 나타났어요. 명숙아, 네 짐 다 싸놨어. 진호는 검은 비닐봉지 2개를 현관에 던졌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옷가지 몇 개가 흘러나왔어요. 그 남자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이 땅이랑 건물 다 줄게. 대신 나가. 애들은 어떻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걱정 마. 혜진이가 잘 키울 거야. 진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야, 박명숙. 진호가 갑자기 명숙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만큼 강한 힘이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누구들이든 내 맘이지. 싫으면 네가 나가. 아빠 그만해요. 엄마 놓아줘요. 수진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떨렸어요. 진호는 명숙을 밀쳤습니다. 명숙의 몸이 복도 벽에 쾅 부딪혔어요. 등뼈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5살 막내 서연이가 엄마를 향해 팔을 뻗었어요.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명숙은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호가 가로막았어요. 애들은 여기 둬. 니만 나가. 안 돼. 애들은 내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뭘 어떻게 하는데? 진호가 비웃었어요. 6평 원룸에서 애 셋을 어떻게 키워? 네 벌이로? 명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제대로 된 집 구하고 애들 키울 능력 증명하면 그때 데려가. 진호가 명숙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엄마. 세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쾅. 진호가 문을 닫았어요.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에서 세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어요. 새벽 1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명숙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차에 올라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차 문 손잡이를 3번이나 놓쳤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애들 데리러 갈 집을 구해야 해. 명숙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키를 꽂는데 3번이나 실패했어요. 애들이 저 집에 저 여자랑.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명숙은 세 딸을 두고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명숙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엔 중국집, 밤엔 대리운전, 새벽엔 전단지. 하루 이 시간만 자고 일했어요. 하지만 보증금 500만 원을 모으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명숙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명수가 언니도 형편이 안 좋아. 미안하다. 뚝. 명숙은 전화기를 들고 울었습니다. 결국 명숙은 10일 만에 6평 원룸을 구했어요. 명숙이 진호의 집 앞에 갔을 때 세 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세 딸이 명숙에게 달려왔습니다. 큰딸 수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둘째 은지의 옷은 더러웠어요. 막내 서연이는 맨발이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명숙은 세 딸을 꼭 안고 울었어요. 엄마, 저 여자가 우리한테 밥도 안 줬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랑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명숙은 막내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서연의 발이 차가웠습니다. 명숙이 급히 자신의 양말을 벗겨 딸의 발에 신겼어요. 서연아, 춥지? 조금만 참아.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세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수진이는 울먹이며 엄마 손을 꽉 쥐었고 은지는 동생과 함께 엄마 뒤를 따라왔어요. 엄마, 추봐. 조금만 참아, 서연아. 엄마가 따뜻한 데 데려다 줄게.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탄 세 딸을 백미러로 보며 명숙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애들이랑 떨어지지 않을 거야. 2000년 1월 15일 법원 공증 사무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진호는 서류를 명숙 앞에 던졌어요. 서류가 탁자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사인해. 이걸로 끝내는 거야.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어요. 서류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마이너스 성남시 분당구 동대지 150평시가 1억 5천만 원. 당시 진호의 전 재산은 15억이 넘었습니다. 공장, 아파트, 승용차, 예금까지 합치면 그랬어요. 그가 준 건 변두리의 맹지와 빚에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무 가치도 없던 쓰레기 같은 재산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재산이 얼만데 고작 2억을.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싫으면 법정 가자. 진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법정 가면 넌 한 푼도 못 받을걸?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고. 명숙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세 딸을 생각했습니다. 법정 싸움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겪을 상처를 생각했어요. 알았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에서 땀이 났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진호는 비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그 땅이랑 건물로 네 인생 알아서 잘 살아.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명숙은 세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수진이는 울먹이며 엄마 손을 꽉 쥐었고 은지는 동생 서연이를 업고 뒤따라왔어요. 서연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추봐. 조금만 참아, 서연아. 엄마가 따뜻한데 데려다 줄게.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명숙은 세 딸과 함께 성남의 허름한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6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4명이 누우면 발이 서로 닿았어요.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희미했어요. 엄마, 여기서 우리 4명이 어떻게 자요? 큰딸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곧 더 큰 집 구할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명숙은 낮엔 중국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아줌마, 짜장면 하나 더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뜨거운 물에 손이 데이고 무거운 쟁반에 허리가 휘었어요. 기름 튄 곳에 화상을 입어도 참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거든요. 오후 3시 점심 피크타임이 끝나면 명숙은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밤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새벽 2시 술 취한 손님을 집까지 태워다 주고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렸어요.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새벽엔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 명숙은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으며 걸었어요. 손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었고 발은 동파되어 피가 났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어요.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갔어요. 어느 날 명숙이 새벽 5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세 딸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냄비 하나에 면발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서? 은지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명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만 원이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같이 먹자. 명숙은 웃으며 딸들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라면을 먹는 척만 했어요.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었다가 다시 냄비에 넣었습니다. 딸들이 배불리 먹도록요. 엄마는 안 먹어? 막내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희들 많이 먹어.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밤 막내 서연이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엄마, 추워. 더워. 서연의 작은 몸이 떨렸어요. 명숙이 이마에 손을 대자 손이 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재니 39도였어요. 서연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약 사올게. 명숙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5천 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비는커녕 해열제 살 돈도 부족했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불빛이 어두운 방을 비췄어요. 전화번호부에서 김진우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그 이름이 떴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애들 뺏길지도 몰라. 명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이 하나 열이 펄펄 끓던 밤 병원비가 없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신호음만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신 명숙은 집 앞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밤 10시가 넘어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너무 높은데 5천 원으로 살 수 있는 해열제 있나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사가 명숙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타이레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거 6천 원인데 그냥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에게 약을 먹이며 명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이의 뜨거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그 남자한테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새벽 4시 명숙이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큰딸 수진이 책상 앞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수진아, 왜 그래? 왜 안 자고 있어? 명숙이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오늘, 오늘 수학여행비 내는 날이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물어봤어. 김수진, 너만 안 냈는데 언제 낼 거니? 그래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엄마가 아파서 다음 주에 낸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근데 애들이 다 알아.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거, 반 애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들려. 수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한 달에 50만 원은 벌 수 있대. 수진의 교복 소매는 해지고 운동화는 바닥이 다 닳아 있었어요. 양말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지 학원비도 낼 수 있고 서연이 유치원비도 낼 수 있잖아. 명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의 가느다란 어깨가 떨렸어요. 수진아, 제발, 제발 학교만은 다녀줘. 엄마가 더 일할게. 명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미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잖아. 엄마 쓰러지면 어떡해. 괜찮아. 3시간만 자도 돼. 제발, 제발 학교만은.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수학여행비는. 명숙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는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얼마야? 30만 원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만 원. 이번 달 월세였어요. 그날 밤 명숙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35살인데 45처럼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손은 주름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명숙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 울어도 돼. 나 수학여행 안 가도 돼. 엄마 힘들게 하기 싫어.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애들도 무너진다. 절대 무너질 수 없어. 명숙은 눈물을 닦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명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 수학여행 보내줄게. 약속해. 3일 후 명숙은 중국집 사장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급여를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30만 원만. 아줌마, 이번 달 급여도 아직 안 드렸는데 다음 달 걸 미리 달라고? 네, 죄송합니다. 딸애가 학교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근데 다음 달엔 30만 원 빼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숙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날 밤 명숙은 수진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거, 엄마, 이게 수학여행비야. 내일 학교 가서 내.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엄마를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 사랑해. 명숙도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꼭 지켜야 해. 2003년 큰딸 수진이 인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수진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 붙었어. 명숙은 딸을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한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해냈구나. 2006년 둘째 은지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2019년 막내 서연이가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명숙은 세 딸이 성공할 때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진호 봤어? 네 없어도 우리 이렇게 잘 컸어.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명숙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명숙 씨 맞으십니까?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입니다. 네, 그런데요. 명숙은 서빙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분당구 동대지가 판교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편입됐습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어요.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쉽게 말씀드리면 땅값이 최소 50배 이상 오를 겁니다. 전화를 끄는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억짜리 땅이 100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정말 있구나. 명숙은 판교 땅을 팔지 않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IT 기업들이 앞다퉈 입주했어요. 그녀의 건물엔 네이버, 카카오, NHN 같은 대기업들이 임대 신청을 넣었습니다. 월세 수익만 순수익 1,000만 원이었어요. 명숙은 그 돈으로 강남 대치동에 30평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명숙은 잠시 펜을 든 손을 멈췄어요. 20년 전 떨리는 손으로 이혼각서에 서명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큰딸 수진이가 결혼할 때 서초동 아파트 10억짜리를 척 사줬어요.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 둘째 은지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입사했어요. 2020년 막내 서연이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명숙은 샤넬 가방을 들고 에르메스 스카프를 두르고 명품 시계를 차고 거리를 걸었어요. 20년 전 그 여자는 죽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박명숙이 아니라 건물주 박 사장이었어요. 타워 팰리스 정문이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진호는 그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수가 20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이가 절반 이상 빠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떡져서 기름때가 흥건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였고 손톱 밑엔 때가 끼어 있었어요. 온몸에서 쉰내와 오줌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명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김진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냉정했어요. 그래, 나야. 나.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명숙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어요. 분노, 연민, 혐오, 그리고 쾌감이었습니다. 아, 하늘이 정말 있구나. 명숙은 경비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는 진호를 아파트 후문 쪽 작은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었어요. 벤치에 앉은 진호는 명숙을 올려다보았어요. 명숙은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우아한 여자와 악취나는 누더기 차림의 노숙자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숙아, 말해. 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 좀 도와줘. 제발.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유. 뭐?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진호는 잠시 입술을 떼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뻔뻔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명수가 생각해봐. 내가 준 땅으로 네가 부자 됐잖아. 뭐라고? 명숙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판교 땅 말이야. 그거 원래 내 거였어. 내가 네한테 줬으니까 네가 부자 된 거 아냐? 진호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내 지분도 있는 거잖아. 재산 분할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셋 딸 아빠야. 내 권리가 있다고. 그 땅 개발로 번 돈 중에 절반은 내 거야.
명숙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피식, 그 다음엔 키득키득, 마지막엔 목 놓아 웃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그녀는 웃었습니다. 하하, 하하하. 명숙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뭐가 웃겨? 명숙이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야, 김진호.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2000년 1월 15일 법원 공증 사무실에서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진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 재산으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모두 종결한다. 내가 직접 쓴 각서야. 명숙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끝났어. 그래도.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도 뭐? 내 집은? 명숙이 진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지분은 그때 그 21살 계집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 명숙아. 닥쳐. 명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 입에서 내 이름 나오는 것도 역겹다. 진호는 갑자기 명숙의 바지 단을 붙잡았어요. 제발. 명숙아. 나 지금 서울역 지하도에서 자고 있어. 진호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명숙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호의 손에서 때와 악취가 났어요. 손톱 밑은 까맣게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쪽방이라도 월세 30만 원짜리라도 하나만 얻어줘. 제발.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왜긴 왜야, 나도 사람이잖아. 사람? 명숙이 비웃었어요. 20년 전에 너 사람이었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아 끌 때 너 사람이었냐고. 그건 안방에 21살 계집 들여놨을 때 중3짜리 딸이 울부짖는 거 보면서도 웃었잖아.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명숙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때 넌 날 사람 취급 안 했어. 명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지. 명숙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때 진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구걸이 통하지 않자 이번엔 협박으로 돌아섰어요. 야, 박명숙.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면 가만 안 둬. 뭐? 명숙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소송 걸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분할 소송 걸 거라고. 진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해봐. 네가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언론에도 다 털어놓을 거야. 진호가 소리쳤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네가 전 남편을 길거리에서 굶겨 죽인다고. SNS에도 다 올릴 거고. 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네 딸들 직장도 다 알아냈어. 진호가 명숙을 노려보았어요. 큰딸 성형외과 의사, 둘째 법무법인 변호사, 막내 대기업 다니잖아. 진호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내가 기자한테 제보하면 탁! 명숙이 진호의 뺨을 후려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진호는 멍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너 지금 협박? 좋아. 해봐. 명숙의 목소리는 오히려 침착했어요. 근데 김진호, 너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뭐? 우리 둘째 딸 은지, 법무법인 변호사야. 민사 전문이고.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다니는 로펌이 어딘 줄 알아? 명숙은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지. 이거 내 딸 명함이야. 명숙이 명함을 진호 앞에 던졌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가 협박하고 싶으면 해봐. 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딸이 명예훼손, 공갈, 협박죄로 널 고소할 거야. 진호는 입을 떼지 못했어요.
명함을 바라보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서연이, 뭐?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연이, 우리 막내, 걔 좀 만나게 해줘. 진우의 목소리가 애절해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왜? 나도 아빠잖아.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는 날 한 번도 못 봤어. 걔라도 한 번 보고 싶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속셈인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어요. 좋아.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서연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지. 알았어. 한 번만. 3일 후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25살 막내딸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악취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 진우가 들어왔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코를 찌푸렸습니다.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진우는 딸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연아, 아빠야. 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진우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의 손은 따뜻했지만 진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명숙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놈이어도 딸한텐 뭔가 다르겠지. 하지만 명숙의 기대는 5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네, 아빠.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해줄까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부탁 좀 해줄 수 있니? 무슨 부탁이요? 서연의 미소가 굳었어요. 아빠가 지금 정말 힘들거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쪽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희 엄마 부자잖아. 월세 30만 원 정도야 뭐. 진우가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좀. 한 달에 50만 원만. 진우의 눈빛은 절박했어요. 아빠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 서연아, 내가 엄마한테 말해줘. 진우가 딸의 손을 떨며 쥐었습니다. 엄마는 내 말은 안 들어도 네 말은 들을 거 아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엄마 돈이 필요했던 거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그게 아니라 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빠한테 안기고 싶었고 아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서연의 눈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서연은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빠는 저한테 관심도 없었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ATM기가 필요했던 거죠. 엄마 돈이 필요했던 거고요. 서연아, 진호가 딸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명숙은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갔어요. 봤어? 내가 딸한테도 뭘 하는지. 진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그날 밤 명숙의 집이었습니다. 큰딸 수진, 둘째 은지, 막내 서연이 모두 모였어요. 막내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들 말이 맞았어. 저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딸 수진이 서연을 꼭 안았어요. 이제 알았어? 저딴 쓰레기는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둘째 은지가 명숙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처리할게.
로펌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법적 조치 다 취할게. 은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명숙은 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었어요. 중3짜리가 울면서 공부하던 모습, 초6짜리가 동생 업고 학교 가던 모습, 5살짜리가 엄마 기다리며 혼자 밥 먹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희들 지키려고 20년 버텼는데, 이제 너희들이 엄마를 지켜주는구나. 세 딸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의실. 명숙은 샤넬 수트를 차려입고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엔 둘째 딸 은지 변호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배석했습니다. 맞은편엔 진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어디서 빌려온 듯한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지고 어깨엔 비듬이 떨어져 있었어요. 양복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은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김진호 씨, 이게 2000년 1월 15일 법원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된 각서 원본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진호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기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지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 재산으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모두 종결한다. 김진호 씨의 서명과 인감도 찍혀 있고요. 그때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그때는 뭡니까?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때는 그 땅이 쓸모없을 줄 알았다? 그래서 박명숙 씨한테 던져줬다? 은지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땅값이 올랐으니까 집은 달라.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진호 씨, 그건 법적으로 사기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일방적인 파기 시도예요. 다른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게다가 김진호 씨, 2000년 당시 귀하는 박혜진 씨와의 내연 관계로 인해 귀책 사유 100%로 이혼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파일을 펼쳤습니다. 증거자료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호와 혜진의 모텔 출입 사진이었어요. 진호가 혜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혜진을 안방에 들인 당시 이웃 증인 진술서도 있었어요. 만약 김진호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즉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박명숙 씨의 현재 재산은 전부 2000년 이후 자력으로 일군 것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판교 땅 개발 참여, 건물 임대 수익, 부동산 투자, 모두 박명숙 씨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죠. 은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진호 씨가 준 건 2000년 당시 시가 2억짜리 땅뿐입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 이후의 자산 증식은 전혀 당신과 무관합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호.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법적으론 니한테 1원도 안 줘도 돼.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근데 나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 명숙은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어요. 300만 원. 이거 받아. 진호는 수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2000년 1월에 내가 나한테 준 땅, 시가 2억이었지? 그래. 진호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 지금 가치로 300만 원 정도야.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한테 준 전 재산의 현재 가치야. 명숙이 수표를 진호 앞 테이블에 놓았어요. 정확하게 계산한 거야.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이걸로 네 인생 알아서 살아. 명숙아. 그리고 조건이 있어. 명숙은 은지에게 눈짓했어요. 은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합의서 1. 김진호는 박명숙 및 그 자녀들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는다. 2. 김진호는 언론, SNS 등 어떠한 매체에도 박명숙 및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다. 3. 위 조항 위반 시 김진호는 박명숙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여기 사인해. 그럼 300만 원 줄게.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는 합의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는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명숙은 수표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수표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이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명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네가 죽든 말든 우리 가족은 네 없이도 너무 행복하거든. 진호는 수표를 움켜쥐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가슴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일지 않았어요. 2025년 5월이었습니다. 명숙은 발코니에서 제주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뒤에서 세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샴페인 따자. 큰딸 수진이 돔 페리뇽을 들고 왔습니다. 뭐 축하할 일 있어? 명숙이 미소 지었어요. 엄마, 나 둘째 임신했어. 쌍둥이래. 언니, 진짜? 막내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좋은 소식 있어. 둘째 은지가 미소 지었어요. 로펌 파트너 승진 확정됐어. 이번 달부터 연봉 3억. 우와, 언니 대박. 서연이도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도, 우리 팀장님이 프로포즈했어. 서연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엔 다이아 반지가 반짝였어요.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 빛을 냈습니다. 세 딸이 서로를 껴안으며 깔깔 웃었어요. 명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내가 지켜낸 거구나. 밤이었습니다. 세 딸이 잠든 후 명숙은 혼자 발코니에 나왔어요. 제주 바다에 달빛이 부서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진호.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300만 원으로 쪽방이나 하나 얻었을까? 명숙은 피식 웃었어요. 아니면 그것도 술값으로 다 날렸을까?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근데 알아? 난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20년 전엔 네가 무서웠어. 네가 밉고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웠지. 명숙의 눈빛이 고요해졌어요. 근데 오늘 네 얼굴 보고 깨달았어. 와인잔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악당도 원수도 아니야. 명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그냥 과거의 잔해일 뿐이지.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달을 향해 올렸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가 파멸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었어. 와인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내가 너 없이도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고 빛나는 거. 명숙은 와인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였어.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당당하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박명숙은 증오로 20년을 살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20년을 견뎌냈습니다. 세 딸을 향한 사랑이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증오가 아닌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입니다.